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경영에 일가견이 있는 세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봤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이제 저녁 경례 성공! 와, 대박. 와, 진짜 어마어마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자, 오늘의 비급 어떤 거죠? 바로 경영 컨설팅 나와 있습니다. 자, 경영에 대해서 이 A부터 Z까지, 1부터 10까지, 100까지 알려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자, 창업, 저희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창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말로만 들었을 때는 참 멋있기만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했을 때는 그렇게 또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 창업 전에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해보면 좋을 사항들, 그리고 두 번째, 이 창업 초기에 부딪히는 고충들과 장애물들, 그리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고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을지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기 전문가님, 대표님들이 보통 어떠한 이유에서 창업을 좀 시작하게 될까요? 네, 많은 대표자님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창업, 경영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CEO의 경우에 경제 경영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은 경향이 있고요. 시니어 창업자의 경우 수년간 경험을 통해 창업을 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가장 쉽게 생각하기 쉬운 게 무작정 창업 전에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싶어서 시작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도 창업 전에 다양한 경험을 갖고 창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큰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리스크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조언을 해줍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사업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참 젊은데도 사업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요, 혹시 직접적으로 컨설팅한 기업들이 성과가 났던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모든 기업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기대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의 성과를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가는 느낌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곤 합니다. 나름 조력자가 됐다는 우쭐함, 만족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느낌을 갖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창업을 하고 나서 많은 대표님들끼리 열심히 하시는데 매출이 잘 발생이 안 된다고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곤 합니다. 창업 초기에 필요한 건 내가 만드는 걸 누가 왜 필요한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와 동시에 기업의 대표자로서 기업의 방향성을 갖고 전진해야 한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매출과 소득을 목표로 하지만 기업의 운영도 어찌 보면 하나의 자아성찰의 과정이거든요. 기업의 비전과 목표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확실해야 합니다. 젊은 CEO 스타트업 대표에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세 가지만 뽑자고 그러면 뭐야? 라고요. 근데 첫째도 돈, 둘째도 돈, 셋째도 돈, 돈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그분한테 진심 어린 조언을 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하면 할수록 뭔가 허전할 수 있다.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기업을 운영하셔야 합니다. 라는 조언을 많이 합니다. 창업을 앞둔 청년 예비 창업자분들도 많이 소통을 하는데요. 특히 청년 창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가치 세 가지만 뽑자면 이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다양한 답변을 많이 듣는데요.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답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 시간, 경험이라고 한 청년인데요. 제가 의아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모든 기회는 사람으로부터 나오고 경험이 쌓이면 상상할 수 없는 부가가치가 생기더라. 아, 그런 걸 벌써 느끼셨냐?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그래서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많이 배워가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도 결국에는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의미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고요. 사람, 시간, 경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 말고도 모든 분들께도 적용이 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사업 컨설팅을 했던 업체들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업종을 창업하셨고 회사를 좀 어떻게 운영했는지 실제 사례들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컨설팅 업체는 제가 전공 분야가 산업경영공학 분야다 보니 이쪽 계통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데요. 전기 쪽 수배 전반, 수변전 설비 전문 기업을 컨설팅한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 창업 단계에서 상호명과 사업자 등록증 발급, 그리고 개인 사업자로 할지 법인 사업자로 할지 설명하고 사업의 유형을 뭘로 할지 컨설팅 해드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개시하셨는데요. 그리고 해당 기업에 기술력이 있어 저를 통해서 특허 출원과 등록 중인 것이 3건이 있을 정도로 아주 성장에 유명한 회사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변전 설비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고유의 영역이거든요. 모든 건물에 다 들어가야 하고 없어질 수 없는 산업군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전기 쪽 전력 설비, 수, 변전선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쪽으로 또 컨설팅을 해 주셨다라고 하네요. 요즘 또 이 전력 설비가 또 굉장히 유명하다 보니까 저도 좀 기대가 되는 업체인 것 같고요. 사업하기 전에 시장 조사를 꼭 하시죠. 이 시장 조사에 대해서 조언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사를 하는 좀 특별한 방법들이 있다면 지민기 전문가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발로 뛰라고 말합니다. 현장에서 뛰는 게 답이에요. 직접 현업에서 활동 중이신 기업 수십 곳 넘게 컨택하고 찾아가면서 대표님들 만나 뵈면서 어떤 고충이 있는지 인터뷰하라고 조언을 많이 하곤 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 맞는데 젊음과 패기가 있으니 부딪혀보라고 조언합니다. 저는 이런 말이 가장 싫긴 한데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입니다. 젊으니까 괜찮습니다. 또 고객들을 인터뷰하며 왜 불만이 생기는지 어떤 것이 개선되면 좋을지 스스로 데이터를 쌓으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설문도 많이 권유하는데요. 청년 스타트업 대표 소셜 유통 플랫폼 아이디어에 대해 온라인으로 대략 200명 정도의 의견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의외의 답변이 되게 많았는데요. 가장 많은 비중이 무슨 소리인지 알고 좋은 건 알겠는데 실행하고 지속하기가 많이 힘들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 비용 대비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의견, 다양한 의견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을 통해 시장 조사를 통해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직접 발로 뛰어야 한다. 내가 직접 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먼저 그 길을 가신 선배님들, 대표님들, 그리고 내가 타겟팅하는 고객님들까지 의견을 직접 취업하려는 그 자세가 또 굉장히 중요할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지민기 전문가님도 혹시 계약서 관련해서 에피소드도 따로 있을까요? 최근 관리하고 있었던 법인 회사였었는데요. 최근 근로계약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남 밑에서 일도 많이 해봤지만 사장님께서 잘해주시면 저도 고마워서 더 잘 해드리곤 했습니다. 처음에 대표님께서 근로자가 근무를 하다 10분, 20분 늦게 퇴근한 것도 전부 다 1.5배 가산을 해서 처리해주곤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요구가 점점 커진다고 하시더라고요. 4분, 2분, 8분, 1분 뭐 이렇게 늦게 퇴근한 것까지 박박 긁어서 2시간을 채워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3만 원을 더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하고요. 어떻게 대응하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실제 근무한 거면 모두 드리라고 답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니 퇴근하기 전에 화장실을 가거나 짐을 챙기거나 흡연 등을 하게 되면 1분에서 5분 정도 늦게 퇴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하소연을 하시는데 노사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가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가 지각한 거는 차감하지 않고 업무 시간에 휴대폰 게임도 한다는 등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표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면 스트레스만 받는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사업에 집중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라고 조언을 하는 편입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신용관리 그리고 서류와 두 번, 세 번 들어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민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정부 지원금을 적극 활용하라고 합니다. 초기엔 창업진흥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데 지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사업계획서 하니까 생각나서 하는 소리인데 처음에는 진짜 하루 종일 걸립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사업의 방향성 같은 걸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많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단 이제 열람을 해보면은 이게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참 많죠. 사업 계획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막상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상당히 많은 장애물들과 리스크들, 고충들 정말 셀 수 없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관련해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창업 초기에 가장 많이 듣는 고충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무엇보다 당연히 가장 많은 이슈는 다름 아닌 매출과 사람 문제입니다. 저는 딱 두 가지가 가장 많은데 사람 문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매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대표님이 그러셨어요. 처음엔 기획과 의도만 좋으면 사람들이 알아줄 줄 알았다.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고 광고를 돌려도 효과가 없었고 심지어 팀 내부에서도 아직도 매출이 없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많은 대표님께서 멘탈이 많이 흔들리시더라고요. 내가 틀린 건가 포기해야 하나 그런 고민을 매일매일 하시고 항상 저한테 토로하시는 대표님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드실 건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네, 진민기 전문가님, 이 데이터 기반 피드백 루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소우 전문가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런 피드백이 적절하게 있었으면 많은 기업들이 사업 초기가 더욱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피드백을 무시하고 콘텐츠를 만들면 경영이 힘들어진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요. 고객들은 실습 위주의 콘텐츠를 원하는데 그 대표님께서는 이론적인 부분만 강조하셨거든요. 결국 한 달 뒤에 매출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떨어지더라고요. 서둘러 사업 성장 전략을 바꾸어 고객 피드백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지금은 경영이 어느 정도 정상화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업 성공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경영 컨설팅, 정말 단어만 들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까 싶었는데 정말 힘들고도 어려운 길인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모든 상황에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점 말씀드려 보고요. 자, 지금 배운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알찬 정보들 알려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들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